시간에는요 국샹의 세대 교체로 한번 해볼게요. 국샹의 세대 교체. 국장이 하도 많아가지고 일단 그냥 재미삼아 하는 1등이야 뭐 나 이렇게겠지만 그러니까 지금 일단 원조가 있죠. 기억 쌍시옷이 나경원 떨어졌죠. 예. 그 다음에 2대가 있잖아. 2대 후계자. 언년이 현직이기도 했고 나경원의 후계자이기도 했지만 서로는 주어는 가지 않은 이현주가 있어요. 머리 짧은 언니. 그 다음에 또 3대가 있었죠. 전희경. 그리고 이제 그 레벨에는 들지 못하지만 이제 이은재도 한몫했죠. 근데 이은재 씨는 사실 미워하기가 싫어요. 요거. 그리고 이렇게 그 막내로 항상 기웃기웃했던 신보라도 있죠. 신보라는 안 되지. 급이 안 되지. 그러니까 막내로 항상 기웃기웃하잖아요. 신보라는 뭐냐면요. 그 춘향이 따라다니는 향단이 느낌이고. 그 느낌이다 진짜. 살짝 그 위에 김연아하고 김정재도 껴주세요. 가만 있어. 그 사람들은 사실 앞에 국자 붙이긴 아깝죠. 아니 왜냐면 종편 나와가지고 잘 싸웠거든요. 왜냐면 안 들래 하고 자기들 말만 잘하기 때문에. 그럼 그 사람들은 국자 말고 맞자를 붙여서 마샹이라고 하죠. 그러니까 나경원, 이현주, 전희경 그냥이라는 이게 선수가 또 있고요. 만약 이현주가 당선돼 돌아왔으면은 나경원 못지 않았을 것 같고. 당연하죠. 전희경 마찬가지고요. 근데 여기 이제 이들의 몰락. 그러면 이게 끝날 것이냐 이걸로. 새로운 놈들이 나타나겠죠? 자 1번 후보 몰락한 국시장 가문에 새롭게 양자를 드리겠습니다. 여기구나. 자 1번 후보. 1번 후보는 내가 봤을 때는 역시 가장 많이 유명한 사람이 1번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전투력은 별로 나는 기대 안 해요. 배현진. 배현진. 근데 그 속담이 생겨났잖아요. 나경원 가고 배현진 왔다 이런 건데 그렇게 하기에는 배현진이 너무 약하지 전투력. 네. 좀 더 훈련을 하고 와야 돼. 일단 비주얼 면에서 그리고 그러니까 이 나경원은 알려져 있는 재산 규모 자체가 어마무시한 사람이었잖아요. 그러니까 전통적인 사학 집안의 딸이었고 했기 때문에 완전히 그 성장 과정 자체가 달라서 그러니까 이 진성이라고 보기에는 배현진은 급이 너무 떨어지죠. 이 그쪽 바닥, 그러니까 미래통합당이 생각하는 진성이 되려면 기본적으로 집안 조건이 돼야 돼요. 거기다가 서울대 내지는 미국 대학교에서 받은 박사학위 정도는 있어야지. 그게 재som 조건. 제가 어디 가서 공부 좀 했구나라고 이제 인정을 하거든요. 근데 그런 조건에 다 탈락하지만 유일하게 하나 이제 좀 봐줄만한 게 사진빨이 좀 받는다. 그러니까 대변인으로서 뭐 이게 실제 이제 국회 내에서 하는 수석 대변인이나 부수석 이거는 좀 힘들고 부대변인은 힘들고 디지털 대변인 정도. 그러니까 이게 사진 스틸컷으로 나올 수 있는 우리가 정한 거야. 디지털 대변인 정도는 할 수 있다. 이렇게 그러니까 저는 이제 기본적으로 그 배현진이 MBC에서 했던 역할을 다시 돌이켜 봐야 돼요. 그러니까 되게 이제 방송사 구조라고 하는 게 아직까지 그렇게 돼 있는 경우가 많아요. 안 그런 경우도 있긴 한데 메인 뉴스의 앵커는 기자입니다. 그걸 이제 사람들이 잘못 알고 있어서 아나운서 출신이라고 하는 대표적인 인물들이 앵커 출신이기 때문에 아나운서라는 소리 듣는 게 박영선, 정동영 이런 사람들이 이제 아나운서 출신이 아니고 기자 출신의 앵커예요. 앵커라고 하는 게 다 잘 아시겠지만 배가 안 떠내려가게 중심 잡아주는 게 앵커예요. 다시 앵커라고. 그러니까 보도국에서는 기자가 메인 뉴스의 앵커를 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. 이 구조란 말이에요. 근데 9시 지금 9시 안 하지. 뉴스데스크를 하는데 한 7년 동안 했죠, 배현진이. 그러니까 그런 그 기자 출신 그러니까 앵커들 많아요. 아나운서로 들어갔다가 내가 들러리 되기 싫어서 기자로 재입사하는 경우가 많다고. 그런 그 앵커들 되게 많아요. 특히 여성들 같은 경우에. 근데 이제 이게 이런 상황이 있단 말이에요. MBC 암흑 시절에 앵커들이 있고 주로는 그 사람들이 주도를 하죠. 그러니까 뉴스 이제 회의 같은 걸 하게 되면은 뭐 보도국장이나 또 앵커 이런 사람들이 기자 대장들이랑 같이 모여가지고 이제 회의를 할 때 사실은 끼지도 못하는. 그러니까 대본에 의해서 프롬프터를 보고 읽는 게 전부인 사람들. 그건 앵커가 아니에요. 정확히 앵커는 뉴스를 내가 방향성을
쉽게 표현해서 조종할 수 있는 역할이 돼야 되는 대장이 하는 거예요. 앵커가 어떻게 2명이나 되냐고. 메인 뉴스 앵커는 일반적으로 그 방송사 대장, 그러니까 그 진행자는 기자 출신의 앵커가 한 명인 거고 나머지 네. 보조일 뿐이라고. 배현진이 무슨 앵커예요. 그냥 뉴스의 보조 진행자였을 뿐이죠. 그러니까 그런 얼마나- 면에서 이제 네. 배현진을 능가하는 강력한 자원이 하나 있잖아요. 김은혜가 이렇게 김병관 후보가 안타깝게 아깝게 졌는데 1000표 정도 차이밖에 안 그러니까 났어요. 김은혜가 정말 인정하기 싫지만 사실은 사실이니까. 그러니까 그 사람이 그동안 방송에서 보여준 거나 개인적인 배경이나 그리고 가지고 있는 재산이나 여러 가지 면을 종합했을 때 새누리당이 아니구나. 그러니까 저 미래통합당에서 딱 받들어 모실 만한 굉장히 좋은 스펙을 가지고 있거든요. 그리고 그 사람이 실제로 방송에서 보여줬던 그 이미지들도 배현진에 비하면 굉장히 강력한 여성 이미지가 있기 때문에 김은혜가 앞으로 많이 활용될 것 같아요. 스펙이나 경력에서 완전 차이가 나죠. 김은혜랑은. 네. 그러니까 그 배현진은 내가 봤을 때는 나경원이나 이현주 그분 안 되는 것 같고 아직 좀 더 경력을 쌓아야 되고요. 진짜 기대주는 내가 보기에 조수진이에요. 조수진. 조수진은 실제로 말하는 걸 보면은 딱 목소리 듣는 순간 혐오가 딱 느껴져요. 실제로 저 사람이 우리 편이라는 느낌을 가지면 모르겠지만 내가 저 사람이 저쪽 편이라고 느끼는 그 타이밍에 목소리 딱 듣는 순간에 아 싫다 이런 느낌 들어요. 그렇끔 자기 목소리가 엄청 셀 가능성이 높고 내가 봤을 때 가장 주목받는 막말러가 될 가능성이 높아요. 저는 한 사람 더 기대하는 사람이 있습니다. 막말 이미자 의원. 이번에 재선에 성공했잖아요. 근데 이미자는 말로는 뭐 못 그러니까 가요? 초선이었기 때문에 마이크를 안 줘서 그렇지 이제 재선에다가 지금 이번에 초선들 많잖아요. 그러니까 이미자 의원 같은 사람들이 이미자분하고? 전투력을 발휘할 가능성이 큽니다. 근데 조수진 같은 경우에는 채널에 많이 나왔었는데 엄마가 그렇게 뭐라 그랬었냐면 야 저 조수진이라는 여자 말 기가 막히게 잘한다는 거예요. 그런데 저는 처음에 엄마가 알릴레오를 봤나? 왜냐면 거기 조수진 변호사가 나오니까 조수진 변호사 그렇게 파이팅 넘치진 않는데 조수진 이렇게 수준이 굉장히 많구나. 그래서 찾아보니까 이 여자였던 거예요. 그 굉장히 어른들 사이에서는 말 정말 시원하게 잘한다 이렇게 통하고 있더라고요. 싸가지 없게 생겼네. 그리고 이제 이번 100분 토론에서 한껏 인지도를 높인 허은하가 있습니다. 그쪽에서는 이제 비례로 올라왔는데 이미지 전략 연구소 뭐 이런 거 운영하는 사람이었어요. 그 뭐 패션 분석해주고 했던 그 사람. 국회 들어와서 예. 무슨 일을 할지 기대가 됩니다. 패션 네. 분석해주겠죠. 의원님 오늘 파란색이 잘 어울리십니다. 이러면서. 그러니까 지금 그거 예.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이런 애들이 많이 생겨나야 돼요. 그러니까 보는 입장에서는 그게 스트레스 받잖아요. 근데 반대로 한번 생각해봐요. 막말러가 있어야지 그 사람들이 그 굴을 못 벗어나는 거야. 그러니까 내가 생각했을 때는 만약에 내가 비대위원장이 되거나 그 당의 지도부라고 하면요. 일단 물론 이렇게 비판과 비난은 다르다. 비판과 막말은 다르다 논리를 내세우겠지만 눈살 찌푸리고 그걸 사이다라고 느끼고 그 발언들을 해대면서 자기 지지층한테만 박수 받기 시작하면 그게 고립되고 극우가 되는 거라고요. 극우 극좌가 뭔데? 우리만 옳다예요. 극우란 말이 그런 뜻이라고. 예. 우리만 옳다란 말이에요. 그러니까 지금은 얘네들이 막말을 해주거나 뭐 소위 말하면 국상이라는 소리를 들어주면 우리한테 좋은 일인 거예요. 이미 국민들이 거기에 현혹되지 않는다고. 2년만 더 해줘. 근데 김은혜 같은 스타일의 MBN인가 어딘가에서 이렇게 진행하는 거 봤거든요. 그러니까 옛날에 되게 이미지 좋은 기자 중에 하나였어요. 맞아요.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종편으로 가면서 저쪽 편을 스멀스멀 들기 시작하더니 결국은 기어 들어가더라고. 여러 사람들이 이제 위험성 하나가 뭐냐면은 정치를 잘 몰라요. 현장에 잘 모른다고 하니까 나경원이 사실 내부적으로 배척당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자기 정치만 하는 거예요. 자기만 유명해지고 자기만 주목받고 하는 거. 그러니까 제일 위험한 거 있죠. 정치인들을 가장 위험한 정치인들 취미로 정치하는. 그러니까 나경원이 결과적으로 실패했던 궁극적인 이유가 이 취미로 정치를 하다 보니까 정치를 사유화하고 사적으로 활용하기 시작했잖아요. 그러니까 김은혜 의원한테도 그런 싹이 보입니다. 나경원과 같은. 그러니까 배경이 나경원과 겹치는 게 너무 많아. 굉장히 화려한 경력에 이게
그 많은 그러니까 누구도 넘볼 수 없는 그 신고 재산에 그러니까 굉장히 빵빵한 이런 여러 가지 면에서 그러니까 저 사람이 왜 굳이 지향하는 정치적 취향이 있는 것도 아니었는데 왜 갑자기 정치를 하지? 취미로 한다라는 추정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. 좋은 취미네요. 그러니까 어디에선가 또 여기 예상을 벗어나는 인물들이 나타나긴 할 거예요. 근데 그 막말 스트레스 받지 말고 이제는 잘한다 하라 그래. 이번에 선거에서 봤잖아요. 막말하는 사람 다 떨어뜨린 이유가 뭐겠어요? 국민들은 그런 애들 싫은 거거든요. 실제로 춘천 시민들이 김진태가 부끄러웠다는 거잖아요. 그러니까 떨어뜨려 주면서 얘네들이 막말을 하게끔 이제는 내버려 두면서 즐길 수 있어야 된다. 저거 막 저것 때문에 미치겠다 이런 스트레스 받지 마시라 이런 이야기 드리는 거죠. 예, 목동 만두집 사장님이 막말 정치는 절대 안 찍는다고 해주셨어요. 그 우리 이긴 날 예, 예,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. 먹방 가는데 좋은 얘기 많이 해주셨어요. 마지막으로 나경원 씨는 앞으로 뭐 할까요? 예상해 봐봐. 나경호 씨 뭐 피부과 잘 다니면서 아이씨 진짜로 진지하게 한번. 그러니까 그 당분간은 뭐 하겠습니까? 사업 뭐 이렇게 운영 외교한다고 하지 않을까? 이렇게 무슨 뭐 단체를 만들거나 단체 수장으로 가가지고 뭐 외교 분야에서 뭐 활약한다고 뭐 이렇게 설레발치고 다니겠죠. 영어 못해. 예. 근데 영어 못하면 나경원 어때? 씨는 통역 이미 있는데. 그 변호사로서의 그 기능을 상실했기 때문에 변호사 뭐가 개업은 하겠죠. 근데 그 일을 제대로 하진 못할 거고 사학 운영하는데 또 간섭을 하려고 들지 않을까요? 가진 게 학교니까. 저 나경원 씨는 이제 의원직을 잃고 나면 일단은 변호사를 못 할 거예요. 네, 정치 인생을 오래 한 사람 변호사 못 한다 네, 그러더라고요. 못 견뎌요. 못 하는 것 같고 그렇다고 나경원은 종편에 나올 것 같지도 않습니다. 아 그러면 그러니까 이현주는 내가 봤을 때 종편 같은데 나오고 유튜브 하고 그럴 거예요. 그렇죠. 걔는 그게 되죠. 그럴 가능성이 되게 네. 높고 그 정치에 대한 집착이 되게 강한데 음. 이현주하고 나경원은 레벨이 다른 거죠. 지들끼리는 같은 뭐 변호사 레벨에서도 좀 상당히 레벨이 좀 다를 거라고 보고 나경원 씨 같은 경우는 아까 그 말한 것처럼 무슨 단체 장이나 뭐 이런 거 맡고 있다가 다시 재단 같은 거 만들려나. 다음 총선 때 재기를 노릴 거예요. 네. 아또 나온다. 뭐 보궐이 있다면 보궐 쪽을 노릴 수도 있는 거고. 근데 그동안 재판 받느라 굉장히 바쁘기도 할 텐데 제가 봤을 때는 뭐 서울클럽 같은 데서 휴가를 즐기면서 재판에 대해서 굉장히 고심하지 않을까. 아니 뭐 재판이야 변호사가 하는 거고 뭐 그치. 지가 뭐 할 게 있습니까? 스트레스는 받겠죠. 어떻게든 이제 방어는 해야 될 텐데 방어할 마땅한 뭐가 지금 그러니까. 네. 어떻게 보면은 나경원이 뭐 자기 신발 이렇게 SNS에 올리면서 이제 뭐 끝내야 될 때가 된 것 같다 뭐 이렇게 올렸던데 아우 진짜 내 그 너무 가식적이었어요. 그 신발이 자기 그 하얀 운동화가 까맣게 되도록 자기 열심히 뛰었다 이거였는데 말아서 신어야지. 아, 까만 거 정말. 처음 봤나 보네. 아니 그것만 신는 것도 아니고 그분께서 명품이 얼마나 많은데 그런 코스프레를 합니까 지금. 네. 그러니까 공감 능력이 없어. 나경원 입장에서는 일찍이 겪어보지 못한 시련이거든요. 그러겠다. 그렇죠.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 서울시장 나갔다가 보궐에 나갔었잖아요. 고세훈 떨어지고 나서 그때 잠시 야인 생활을 했었는데 바로 동작을로 보궐로 뛰어들기 시작해서 다시 들어온 케이스라서 권력 금단 증상이 어마어마할 거다. 앞으로 이제 국회의원실 방 빼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느낄 거예요. 내가 자 국회로 가자 했는데 갈 국회가 없어지는 상황이 분명 올 거다. 이건 인과응보라고 보고요. 이 국민들 입장에서 나경원 이야기를 국시장 이야기를 왜 꺼내냐면요. 내가 관심 받기 위해서 센 말, 사이다 같은 말을 함으로써 인기는 얻을지 몰라도 그보다 훨씬 많은 사람들이 혐오하고 미워하는 대상이 되지 말라. 그런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.